그래서 이때 1815년부터 1848년 사이, 그러면 1815년이 나폴레옹 제정이 이제 망한 거 해고, 1848년이 7월 왕정 루이 필리프 1세의 왕정이 몰락한 날이죠. 요 사이에 프랑스인들의 그 생각은 어땠느냐? 역사와 시인에게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낭만적이었다. 이상적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고전파는 현실을 긍정했는데 이때 생긴 낭만파는 현실에서 도피를 했다. 그리고 역사를 사랑했고 역사에서 영감을 찾으려고 했고 그런 취향은 민족주의 사상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이제 역사가들을 보면 주일 미슐레 같은 사람은 낭만주의 예술가들처럼 역사적 인물을 과장해서 영웅시했다. 그래서 독자들한테 미화된 영상을 제공했다. 또 가톨릭 교회도 위기를 맞이한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랑 샤토브리앙 이런 사람들이 가톨릭에 대한 호감을 다시 불러일으키는데, 샤토브리앙은 그 가톨릭이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가톨릭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과도한 종교 정책을 또 시행한, 그러니까 과격한 가톨릭 그런 정책을 시행한 사람도 있었어요. 조제프 드 메스트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샤를 10세.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위기에 처한다. 그래서 1830년 후에는 1830년이라는 해가 뭐냐면 7월 왕정이 탄생한 해예요. 그때 뭐 루이 필리프 왕조가 탄생한 그 해에 뭐 펠리시테 드 라무네, 앙리 도미니크 라꼬르데르, 샤를 드 몽달랑베르, 앙투안 프레드릭 오자낭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의 교회를 변모를 시키려고 했다. 세계에 적응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과격한 가톨릭주의에서 뭔가 좀 더 자유주의적으로 만들려고 했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7월 왕정이 망할 때 낭만주의도 같이 이제 사라진다. 왜? 실험과학의 급속한 진보 그리고 산업 발전 이런 게 진보에 대한 신념을 가져다 줬고 인류가 행복을 향해 간다라는 믿음이 형성됐다. 그래서 과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조제프 에르네스트 르낭 이런 사람들이 과학의 미래라는 책을 썼고, 그리고 프랑스 도시와 촌락에 진보 카페가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과학이나 산업 발전에 그 믿음을 갖게 되고 낭만파가 사라진다. 그리고 클로드 앙리 드 생시몽이라는 사람은 자유무역주의를 신봉했다. 그리고 유통기술이나 수단의 발전이 인류의 복지를 올려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1789년 이게 어떤 해냐면은 프랑스 혁명의 해. 요 해에는 장인과 농민이 민중이었어요. 그리고 공장 노동자는 별로 없었어. 근데 1815년에서 1848년 사이를 거치면서 산업혁명으로서 무산 노동계급이 생긴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 아주 저렴했고 파업권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살았다. 그래서 1789년에 그 농민과 장인들보다 더 비참했어요. 노동계급이.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혁명을 한번 거쳤잖아요. 그래서 민중이 폭동을 일으키면 정권을 뒤집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자신의 실력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1848년의 혁명은 뭐냐? 7월 왕정을 이제 몰락시킨 그 혁명은 뭐냐? 노동계급과 시민계급의 투쟁이었다. 노동계급과 시민계급은 서로 아주 다른 문화를 갖고 있었지만은 어떤 영광, 프랑스의 영광이라는 그런 같은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뭉칠 수가 있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7월 왕정이 무너지고 임시정부가 생겼어요. 보통 선거로 선거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유권자 수가 25만 명에서 갑자기 900만 명으로 늘었다. 자, 이게 라마르틴이 본인이 선출될 걸로 자신을 해가지고 보통 선거제로 이제 물론 본인의 이상도 그랬지만은 본인이 뽑힐 걸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게 된 거예요. 근데 일반 대중이 과거의 선거 자격자들 뭐 10만 명, 그 사람들 시민 계급들보다 보수적이었다. 그래서 파리의 과격파가 설자를 이뤘다. 파리의 과격파라는 것은 옛날부터 하면은 뭐 파리 코민 뭐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자들 오기스트 아르망 베르베스, 루이 오기스트 블랑키, 프랑스와 뱅상 라스파유 이런 사람들이 다 떨어졌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민중들이 보수적이었다.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은 그 노동 계급에서만 그 지지를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정권을 잡는데 실패했다. 파리 노동자들이. 그렇지만은 국영공장 설립을 이끌어냈다. 근데 이게 별로 성공적이지 못해가지고 별로 목적이 없는 토목공사에 동원됐다. 별로 할 만한 일도 아닌데 그런 걸 하게 됐다 이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448년 5월 15일 바르베스와 블랑키의 지휘로 노동자들이 팔레 부르봉으로 난입했다. 팔레 부르봉이 의회예요, 의회. 그래서 의회 해산을 선언하고 본인들 루이 블랑, 바르베스, 블랑키, 그 다음에 노동자 알베르로 구성된 사회주의 정부의 수립을 선포했다. 근데 이거는 본인들이 난입해서 한 거니까 그 부유한 시와 지역 소속의 국민군이 의회를 구출했다. 그리고 바르베스랑 알베르를 시청에서 체포했다. 공산주의자들을. 그리고 이 사건의 온상인 국영공장을 폐쇄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국영공장이 해체가 된다. 그 다음에 육군 대신 루이 외젠 카베냐크 이 사람이 노동자에 대한 어떤 탄압을 했어요. 군사적인 탄압. 그래서 노동자 거주지구인 동부에서 철수해서 사병을 서부에 집결시킨 다음에 반란이 시작되길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공격하려고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1448년 6월 23일에는 노동자들이 바스티유 앞에 모여서 국영공장 재개를 요구한다. 그래서 카베냐크는 2만 명 정도의 정규군하고 서부 지역의 부유한 시민으로 구성된 국민군 또는 민병대를 이끌고 노동자들과 전투를 한다. 그래서 카베냐크가 승리를 이루고 정부에 보복을 요청한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재판도 없이 유형을 당하고 사회주의 정당은 해체되고 신문은 발간 금지가 됩니다. 라마르틴이 보통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할 것을 주장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폴레옹 3세 샤를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대통령 후보에 입후보하겠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재정에 대한 이제 그리움을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 영광의 나날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푸아티에 거리위원회라고 불린 사람들, 티에르, 앙뚜안 피에르 베리에, 그 다음에 몽달랑베르, 이런 기득권 인물로 구성된 왕정주의자들이 카베냐크를 원래 지지를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으로. 예? 근데 그 카베냐크는 공산주의 이념에 몰두했다. 그래서 왕정주의자들은 샤를 루이 나폴레옹을 지지하기로 한다. 그래서 이 샤를 루이 나폴레옹은 그 기득권 왕정주의자들한테 지지를 받게 된다. 그래서 투표 결과를 보니까 샤를 루이 나폴레옹이 550만 표, 카베냐크가 150만 표, 르드리 롤랭이 17만 표, 라마르틴이 8천 표 미만. 그래가지고 샤를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생기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정부가 생기려면 헌법을 만들어야 되죠. 헌법이 어떤 모든 정부의 기초가 되니까 그 헌법제정의회가 나폴레옹한테 경찰과 군대를 통솔하는 행정수반의 자리를 내준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는 4년 후에는 재임하지 못한다 라고 권력을 제한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쿠데타가 일어날 배경을 제공하게 된다. 경찰하고 군대를 통솔하는 그 권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재임하지 못한다는 그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쿠데타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이제 입법의회 선거를 실시했는데 반동파가 승리한다. 반동파라는 것은 그 변화에 반하는 그 혁명파의 반대죠. 그러니까 뭐 왕당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승리를 한다. 그래서 뭐 온건민주파는 70명, 이게 뭐 그다음에 산악당 180명. 산악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혁명당이죠. 그다음에 푸아티에 거리파, 이게 뭐였어요? 아까 기득권 세력, 이 사람들이 450명이 당선돼서 푸아티에 거리파가 그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샤를 루이 나폴레옹을 뭘 하려고 했냐면 왕정주의자를 이용해 공화제를 타도한다. 이렇게 공화제를 타도하고 그 다음에 왕정주의자를 무장 해제한다. 그래서 재정을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샤를 루이 나폴레옹은 이때 가톨릭이 보통 선거 제도를 통해서 세력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가톨릭파의 환심을 살려고 교황을 도와서 주세페 마치니의 로마 공화국을 토벌하는 원정군을 조직한다. 이건 이제 가톨릭 세력을 옹호하는 그런 행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르드리 롤랭, 이 사람 뭐예요? 사회주의자. 연설에 이제 감동한 이제 좌익 시위대가 이건 헌법 위반이다 하면서 팔레 부르봉으로 의회로 행진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그 혁명에 반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제 기병대가 이 좌익 시위대를 저지했고 의회는 출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취소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